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생각이 나면 내 마음 슬퍼지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긴 세월 흘러서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아픔은 잊어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마. 그 말은 믿을 수 없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세월이 흘러가 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그리워지면 못 잊어 생각이 나면 내 마음 슬퍼지네. 이 함중아 님께서 불렀던 내게도 사랑인데 이 노래가 상당히 오래된 노래네요. 아마 한 40년 좀 지난 노래인데 오늘 그 자갈치 가니까 이 노래를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내가 이 가사를 잘 몰랐는데 오늘 가사를 한번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분이 1952년 지금 현재 73세 정치인으로서는 이낙연 씨하고 같이 안성기 씨가 52년생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 3년쯤 되네요. 포항 사람이고 2005년도에 보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자가 임성훈 씨고 TV는 사랑을 싣고 거기서 자기 초등학교 시절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하튼 참 이 좋은 노래를 남기고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쯤 어딘가 태어나셨을 건데 글쎄 내가 천사 테스트를 잘 모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태어났었으면은 허경영 총재 이름을 잘 알아보시고 참 백구에 갔기를 기원드립니다. 긴 세월 흘러서 가면 아픔은 잊어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마. 그 말은 믿을
잊을 수 없어.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 슬퍼지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요. 10월 2일 날에도 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님하고 백은종님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아마 그 서울에서는 그 윤석열 타도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기존 방송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글쎄, 올 10월달, 지금 10월달이 시작됐는데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도 데모가 그 당시에는 심하게 일어났어요. 11월 달에도 심하게 일어났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하기 전이지. 12월 9일 날이 2016년 12월 9일 날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탄핵되기 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때도 그 토요 강의에서 총재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 상황에 그때는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오늘은 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은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가 아마 그 토요일 날 10월 1일 토요일에 그 말씀만 하더라도 내나 그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내나 그 로마서 13장하고 같은 뜻이에요.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고 봐야 되죠. 지금 그 서울의 소리 거기에 그 직원들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취업하는데 그 기본이 전과가 15범쯤 돼야 이제 그 취업을 시킨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보면은 전과가 있으면은 그 취업을 안 시키잖아요. 회사에서 이거 전과가 있다 이러면은 취업을 안 시키는데, 전과가 있어도 15범이 돼야만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취업을 시킨다고 하니까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님께서는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의 이제 그 잘못된 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형집행 정지로 있지만은 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아주 그 뭐 진짜 뭐 빵빵하게 말이지, 뭐 지금 뭐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외교 뭐 하고 빵빵하게 잘 나갈 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시퍼런 권력과 대항을 해가지고 뭐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그 법원에 많이 불려 다녔을 거예요. 백은종 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거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또 투쟁을 계속했어요. 투쟁을 계속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또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백은종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투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내가 좀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투쟁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하고 지금은 아주 더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백은종 씨 같은 경우는 뭐 겁이 없지요. 그냥 교도소 가는 것은 그냥 자기 집 뭐 안방 들어가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말씀이 보니까 어제 아래 했지. 어제 아래 하는 말씀 보니까 자기도 이번에 뭐 그 검사가 구형 1년을 내렸는데 뭐 계속 법원에 쫓아다니고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제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려고 좀 했는데 그 영치금하고 말이지 20만 원 준비를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좀 요즘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서는 교도 행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구타가 없으니까, 두드려 패는 게 없으니까 말이지.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데 관계 기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개 맞듯이 이제 맞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고문하고 때린 사람들, 뭐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아주 무서웠거든요. 그때 1971년도에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 문제를 해가지고 4인방이지. 백남욱이, 김성곤이, 길재호, 김진만 이 네 사람이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진짜 막 엄청 험악한 일을 당했죠. 당하고 그 뒤에 73년도인가 유신 나고 그 뒤에 이제 윤필룡이 그 당시에 윤필룡이가 육군 소장인가 소장 시절 때네. 그 사람도 끌려가가지고 험한 일 당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그 당시에 삼성계원하고 저 4인방들 말이지. 김성곤이하고 길재호, 백남욱이, 김진만이 이 사람들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산인하고 이제 그만둘 줄 알고 자기들 파워를 좀 과시했다가 엄청 험악한 일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유신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 이제 서거하시고, 그 뒤에 전두환이가 이제 아주 강하게 또 밀어붙였고, 그건 하나의 섭리를, 하늘의 섭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군부가 좀 더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노태우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총재님께서 진리하고 섭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두환이 저 인간백정 반대가 심했지만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거든. 전두환이가 좀 나와서 더 해야 된다고,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군부가 통치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늘의 섭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가 이름이 바뀌었지. 그 당시 안기부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고문이 심했다고. 그런데
고문한 사람들 뭐 그 대통령들 전부 다 구속되고 총 맞아 죽고 또 고문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고 대통령이 김대중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고문 같은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백은종 씨 같은 사람은 이제 감방 생활을 해도 편안하게 하니까 그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가 15법이 뭐냐 하니까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반대 운동 하다가 뭐 집시법, 뭐 도로교통위반법 뭐 이런 거지 전부 다.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뭐 사기, 절도 이런 정가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정부의 그 타도 운동, 응? 정권 타도 운동, 거기에 대한 법령 위반이 15개 정도가 돼야, 정가가 15개 정도가 돼야 이제 취업을 시키는 데가 서울의 소리. 오늘 그걸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명박도 날렸고 박근혜도 날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이 정도는 어린애 취급을 해버리지, 자범 취급을 해버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렬님께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 이제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에처럼 이불 안에 만세 불러서는 안 되고 그래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봐야 대통령 당선하고는 관계없다고. 허경영 조금 뭐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는 거야 뭐 1000번, 10,000번 해봐야 또 잘못하면 오해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마음에 전부 다 허경영을 외치는 때 이제 그때 표로 이어져 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내가 내 말 그 말이야. 참 진짜 어린애들 앞에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을 겪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걸 내가 지켜본다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10월 달에 올 10월 달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요때 이제 테브리스에 대한 그 진실이 이제 변희재 씨가 밝혀내고 책도 놓을 것 같고 책 놓으면 난 반드시 사서 보지. 오늘도 그 책방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 왔는데 책을 반드시 그 책을 사보고 정말 그 기다려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테브리스에 대해 그 한마디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요게 진짜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지.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께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거부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결국 그 장관 해임안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오채성이를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니까 수용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 공화당이 신민당보다 표가 더 의석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강하게 이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철근 통치할 때도 그 국회에서 해임안을 올라오니까 수용을 했다고. 수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그 김두관이 그 해임 건의안이 올 때 수용을 했다고. 전부 다 수용했다고. 수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장관 해임 건의안이 왔었을 때 유일하게 거부를 했다고. 대통령 거부권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고 약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9월달에 거부권 행사하고 10월, 11월 약 2달 지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다고. 그런데 뭐 솔직하게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24%인가 이랬다고.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 24%고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죽을 짓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름에 이제 불 타는데 기름 붓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회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안진걸 씨도 이제 주축이 돼서 하고, 변희재, 김종민 씨가 주축이 돼서 하고,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혁명할 때도 한 100사람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정확하게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소장, 박정희 소장이 아주 뭐 불타는 정신으로서 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고, 그 옆에 이제 김종필이가 이제 도왔고, 그 다음 648기생이 좀 동조를 했고, 내나 오치성이도 그 내무부 장관도 648기생이라고. 648기생들이 이제 그 따랐고, 한 100명 되나 모르겠네. 그 뒤에 그 전두환이도 이제 정권을 잡을 때에 보안사 요원들, 뭐 핵심 요원들,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하나의 회장이니까 그 밑에 따랐던 그 장군들, 한 100명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것도 100명 정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그런 걸 봐서, 아이고, 이런 거는 동영상 어디 올릴 수도 없고, 내가 마치 그거에서 데모 하는데 탄핵 운동 하는데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 돌아가는 현상을 그대로만 알려주는 거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기존 그 방송에서는 잘 안 보내주니까 KBS, MBC, 지상파하고 종방에서는 이런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의 소리라든지 안진걸 씨, 변희재,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금 타도 운동을 하는 것을 잘 보내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잘 알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지금 심상치 않다 이 말이야.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럴 때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 옷을 그냥 맥살 비슷하게, 맥살은 잡았지 않지. 그냥 옷을 잡고서 그 사람은 살살 땡기면서 말이지. 내 이름 밝혀서 놓고, 지금 그래 하다가는 죽서서 해주려고 하느냐 말이지. 딴 사람 대통령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끌어당겨가지고 하면서 내 손을 가지고 말이지. 내 남방을 딱 잡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끌어당겨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재명이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던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고지 그대로 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응용을 할 줄은 모르더라고. 깊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지. 그거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 재심을 앞두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됐다, 영화 배우 같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 된 입장에서 윤석열은 자식은 없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잘 사랑스럽게 바라보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자우로 다 봐야 된단 말이야. 저 MBC 사건은 완전히 그거는 국민의 힘당에서 어지 쓰는 거 틀림없단 말이야. 사람은 바로 봐야지. MBC에서 무슨 놈이 그 조작을 했느냐고. 아이고 참. 그 유승민이 말이 딱 맞다고. 국민이 개돼지가 말이야. 지금 유인태 하는 말은 지금 50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 말이 맞다고. 거기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말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또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하는 말이지만은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보라 이렇게 하면 달을 봐야 되지. 손끝만 보고 막 손끝만 보고 자꾸 어느 말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여튼 이제 두고 봅시다. 두고 보자고. 이제 괜히 진짜 한동훈이 이제 이 목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요거 이제 공수처에서 어떻게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자료는 변희재가 전부 다 그대로 다 줬다고. 자기는 앉아서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싹 해가지고 자기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가지고 떠먹기만 하는 그런 상태로 다 줬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공수처 그거는 뭐 진짜 있어는 말하라고. 그런데 아마 할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고 되고 테브리스에 대한 그런 실체에 대한 그런 책이 나오고 그 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지 안 취하게 될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하면은 이제 다시는 할 기회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었을 때 있는 그 뒷수습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거 자꾸 이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에서 큰 변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하여튼 10월달 2022년 10월달 이제 한 달 뒤에 내가 어떤 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진다고. 그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속을 퍼지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함중아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람도 많이 피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혼하러 가자고 이렇게 막 몇 번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러 가가지고 오늘 우리 초밥 먹고 나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다시 이혼은 결국 안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결국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러면 술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자체가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그게 몸이 안 좋잖아. 그래서 그런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안 좋다고. 자다가 한번 부르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직업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부르니까 좋을 일이 있는가? 안 좋지.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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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세월이 흘러서 가면 아픔은 잊어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만 돼.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누구상 불러봤네요. 아이고.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만 돼.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